2019년 여름,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던 어느 오후였습니다. 중학교 2학년이던 15살 B양의 페이스북 알림창에 낯선 친구 요청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이 남성도 B양처럼 미성년자였죠. 처음에는 별 의심 없이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남자는 조금씩 경계를 넘기 시작했습니다. 2019년 7월 저녁 7시경이었습니다. 홍성군의 한 공원에서 버스를 기다리며 벤치에 앉아있던 두 사람. 피고인은 갑자기 손을 뻗어 B양의 상의와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밀어넣었고 B양의 가슴을 만졌습니다. 시간이 흘러 이 남성의 범행은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남성은 B양과 성관계를 했던 일, 그리고 B양의 가슴을 만진 일을 B양의 언니와 남자친구에게 폭로하겠다는 내용의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내 B양에게 겁을 주며 다시 만나자고 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 11월 하순 저녁 8시경, 겁에 질린 B양은 결국 그를 만났습니다. 홍성군의 한 빌딩 근처 주차장 골목길에서 피고인은 B양으로 하여금 바지와 팬티를 벗게 하고 간음했습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2020년 가을, 그해 10월 하순부터 11월 초순 사이, 피고인은 홍성군의 한 건물 옥상으로 B양을 불러냈습니다. 말 안 들으면 다 폭로해버릴 거라는 협박 메시지를 받은 B양은 두려움에 그 장소로 향했습니다. 그 옥상에서 피고인은 또다시 B양이 옷을 벗도록 한 뒤 간음했습니다. 그리고 또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번에는 한 건물 주차장의 화장실, 밤 9시경, 피고인은 미리 화장실 칸 안에 들어가 옷을 벗은 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또 한 번 B양을 간음했습니다. B양은 결국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고 이 남성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의 판단은 신중했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재판부가 가장 먼저 다룬 쟁점은 처벌 불원이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밝히면 형량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죠. 하지만 판사는 단순히 서류 한 장만 보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2019년부터 이어진 사건을 겪으며 피해자는 겨우 15살이었고 형사 조정이 이루어질 때도 만 17세였습니다. 그 나이면 성범죄의 의미나 처벌의 무게를 이해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의사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였습니다. 기록에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어머니가 형사조정위원회를 통해 합의한 사실, 그리고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해자 어머니의 계좌로 합의금 2,500만 원을 송금한 사실도 남아 있었습니다. 언뜻 보면 피해자 측이 피고인과 원만하게 합의를 하고 용서를 한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그 뒤에는 또 다른 이야기가 숨어 있었습니다. B양은 피해자 의견서, 피해자 국선 변호인 의견서 등을 통해서 분명히 밝혔습니다. 저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합니다. B양은 형사조정 과정에서 자신의 의사는 반영되지 않았고 피고인 측에서 전해진 합의금은 어머니가 임의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어머니는 피고인과의 합의 사실을 B양에게 애초에 알리지 않았던 것으로 보였죠. B양은 형사조정 사실을 알고 난 뒤 어머니에게 단호하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 돈 돌려줘. 심지어 형사조정 이전 B양은 가출을 하는 등 어머니와의 관계도 이미 불안정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어머니가 내린 처벌 불원이라는 결정이 과연 피해자 본인의 의사를 담고 있을까? 재판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결국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피해자의 의사를 배제한 채 이루어진 형사조정에 의해 처벌 불원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를 양형상 감경 요소로 삼을 수 없다고 말이죠.
비록 피해자의 처벌 불원이라는 감경 요소인 특별 양형 인자가 인정되지는 않았지만 피고인 가족들의 진심 어린 탄원, 그리고 피고인의 가족이 피해자 어머니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상당한 액수를 지급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부분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천만 원을 지급하였고 4년에 걸쳐 매년 1,000만 원씩 합계 4천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더 나아가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와 사과 등을 약속했습니다. 대신 이전에 피고인의 가족이 피해자 어머니에게 지급했던 2,500만 원은 돌려받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심 법원은 피해자의 처벌 불원이라는 감경 요소인 특별 양형 인자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미 1심 재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상당한 금원을 지급한 사정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으로 평가해 처벌 불원이라는 특별 양형 인자가 존재하는 경우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최하한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한 것으로 판단했고, 그 밖에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추가적으로 감형하지는 않았습니다.